허공 속의 집. 여러분,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오늘 저희는 모로코의 아주 광활한 평야에 지어진 이 특별한 건축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집이 어떻게 주변 환경과 대화를 나누는지, 그 시적인 건축 언어를 함께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모로코의 마라케시 남쪽입니다. 풍경을 한번 보세요. 정말 끝없이 펼쳐진 평지 위로 저 멀리에는 만년설이 쌓인 아틀라스 산맥이 병풍처럼 서 있죠. 와, 정말 아름답긴 한데 동시에 이런 곳에 있으면 사람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야말로 거친 대자연이죠. 아마 건축가는 이 거대한 캔버스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풍경에 잡아먹히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프로젝트가 대체 어떤 생각에서 출발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 개념이 바로 허공 속의 집입니다.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왼쪽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야생의 땅 그대로고요. 오른쪽은 그 위에 놓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기하학적인 형태의 계획도예요. 뭐랄까, 자연이라는 거대한 허공에 던져진 인간의 의지, 그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땅 크기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2.5 헥타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들어선 집은 겨우 170제곱미터예요. 와, 이 대비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 엄청난 불균형, 여기서부터 건축가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내놓은 해답은 바로 동적평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딱 던지면 파문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작은 집이 거대한 풍경 속에 긴장감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과 아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강력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이 집의 핵심 목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집으로 직접 한번 걸어가 본다고 상상해 볼까요? 건축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들어 놨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저 멀리서 집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요,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낮은 흙벽이에요. 특이하죠? 집을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가려놨어요. 저 벽 너머로 살짝살짝 보이는 하얀 조각들? 저게 대체 뭘까? 궁금해서라도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흙벽의 끝에 다다르면 바로 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꼭 무슨 현대미술관의 야외 조각작품 같지 않아요? 붉은 흙이랑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순백의 형태들이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고요. 흙빛의 금속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다시 한번 딱 통제됩니다. 바로 이 복도처럼 말이죠. 천장과 벽에 뚫린 네모난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서 바닥에 기하학적인 그림자를 만들잖아요.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이 집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미리 힌트를 주는 거예요. 건축가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 방문객이 갑자기 낯선 세계로 훅 들어왔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오롯이 건축가가 설계한 경험 속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집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모로코의 저 강렬한 태양을 건축가가 어떻게 다루는지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평면도 그냥 보면 그냥 네모난 선들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저 단순한 선들이 실제 공간에서는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벽이랑 천장이 아니라 빛을 조각하기 위해 만든 아주 정교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이 집은 마치 하나의 악기 같아요. 태양이라는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이 구멍 뚫린 벽과 높은 천장이 그 강렬한 빛을 아름다운 선율로 바꾸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빛과 그림자가 계속 춤을 추듯 실내에 그림을 그려내고요. 정말 거친 자연을 예술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와,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집의 두 얼굴을 정말 잘 보여주지 않나요? 낮에는 저 푸른 하늘 아래서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조각품 같은데 해가 지면요, 저렇게 안에서부터 은은한 빛이 새어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요. 아주 고요하고 따뜻한 안식처로 변하는 거죠. 건축이 시간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디자인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 그건 바로 땅과의 대화입니다. 건축가가 직접 한 말인데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그냥 여기다 건물 하나 지어야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땅, 여기 자라는 식물들, 저 멀리 보이는 산맥까지 원래부터 여기에 있던 모든 것들과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하고 말을 거는 그런 시도였던 겁니다. 그럼 대체 그 대화를 어떻게 나눴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였어요. 일단 그 땅의 언어를 썼습니다. 현지에서 나는 흙으로 담을 쌓고 모로코 전통 마감재인 타델락트를 사용했죠. 또 이 지역의 뜨거운 기후라는 말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벽은 이중으로 만들고 천장은 높게 해서 더위에 대비했고요. 심지어 5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서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도 원래 이 땅이 가지고 있던 그 거친 느낌, 야생성은 또 그대로 살려뒀다고 해요. 바로 이 사진이 그걸 딱 보여주네요. 현지 장인들이 전통 방식으로 흙벽을 쌓고 있죠. 저 뒤로 보이는 산이 바로 이 집이 계속 말을 걸고 싶어 했던 아틀라스 산맥이고요. 정말 생각했던 철학이 실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풍경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 프로젝트는 그냥 집이라고 부르기엔 좀 아쉬워요. 이건 그 이상의 것, 바로 하나의 완전한 건축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집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건물 한 채가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깜깜한 밤하늘이라는 캔버스 위에 빛나는 조각들을 흩뿌여 놓은 것 같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집은 저 건물 덩어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건물들 사이를 걷는 그 경험,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공기, 그 모든 것까지 전부 다 디자인의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거실 소파에 딱 앉아서 창밖을 보면 수영장이랑 저 멀리 지평선이 와,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액지 안에 담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집은 그냥 풍경 속에 얌전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풍경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다시 구성해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과연 집이라는 건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피난처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 즉 액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허공 속의 집은 아마도 후자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대답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